470페이지로 갑니다. 임차인에 걸린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다, 그죠?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정해진 용도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 임차권이 있습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629조 기억하셔야 돼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고 체크하시고, 2번은 뭐요? 임대인은 이를 서 손해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626조입니다. 비용 상한 청구 밑줄 것이고, 임의 규정이라고 일단 적고 시작할게요. 앞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가 임대인 부담이었다, 그죠? 당연히 그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인 부담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의 규정이요. 당사 합의로 포기할 수가 있다. 이랑 임차인이 그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필요비 밑줄 것이고 즉시 전액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즉시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양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은 밑줄 그을게요. 임대차 종료 시. 그래서 유익비는 뭐예요? 도중에는 상한 청구 못합니다. 이런 것들도 자주 지문에 묻습니다. 종료 시에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점유자의 뭐예요? 유익비 상한 청구라고 똑같아요. 반환할 때 뭐예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누가요? 임대인이죠. 회복자인 거죠. 임대인의 선택에 쫓아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서 뭐예요? 상당한 상한계약을 허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자, 내용 갑니다. 갑은 필요비 밑줄 것이고 즉시 전액 상한 청구 가능. 그 다음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밑줄 것이고 언제요? 종료한 때다, 그죠? 종료한 때만, 종료한 때 그 가액의 증가 현존한 때 한해서 지출 금액 또는 뭐요? 증가액 중에 하나를 임대인이 선택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D가 답은입니다. 언제까지고요? 6개월 내 적격이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만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뭐예요?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죠. 그 목적물 자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담보해서 뭐예요?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의 규정이다. 밑줄 것이면 되죠. 자, 그 다음 밑에 8로 갑니다. 이때 유익비라면 뭐예요? 그 임대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것만을 말한다, 그죠? 따라서 임차인 개인의 어떤 주관적 효용을 다하는 물건은 유익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둘째 줄, 임차인이 임대차 건물 보에서 간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 부착한 이 간판은 뭐예요? 건물 자체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가 아니죠. 이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2번 임의 규정이라고 했죠. 포기 가능하다고 했죠.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성인하에 정개축 변조할 수 있으나, 거기서 밑줄 그을게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성인하에 정개축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은 반환기 일전에 임차인 부담을 원상복구키로 한다. 약정. 여기까지.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정개축이라 하면은 그 정축, 개축 부분이 기존 임대차 건물과 독립한 경우겠습니까? 그 일부 구성 부분에 불과하겠어요? 독립한 건 싸움이 없어요. 독립했다면 뭐요?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 본래 건물에 뭐요?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뭐요? 유익비의 문제입니다. 근데 유익비는 뭐요? 강행복귀 아니죠. 포기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정개축할 수 있으면 뭐요? 이런 임차인 부담의 원상으로 뭐요? 복구한다든지 임대인에게 기속시키다. 이와 같은 약정은 뭐요?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하다.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 지출한 유익비 상한 청구를 미리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즉 유익비 상환청구는 포기할 수 있다. 앞으로 뭐요? 정개축 하면은 유익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익비. 정개축에다 뭐요? 기존 임대차 건물에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판례사는. 독립했다면 사건화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뭐요? 부속물 매매 청구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옆 페이지 부속물 몇 주 것이고, 자, 그러면 느낌을 가져볼게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죠? 형성권인데, 이때 부속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 건물 임대차 또는 토지 임대차 중 어느 임대차에만 이와 같은 단어가 성립할 수 있어요? 부속물이라는 것은요? 건물 임대차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옆에다가 건물 임대차에만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건물 임대차에만. 그래서 조문요. 1항 건물 미주 것이고 건물의 임차인이 그 부속물 매수권은 뭐예요?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만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거래.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에 동의하여 요건은 전세권자의 부속 매수권 요건하고 똑같죠. 임대인에 동의하여 부속한 물건이 있는 데는 임대차 종료 시 미주고요. 당연히 뭐예요? 유익비하고 똑같아요. 종료 시에 임대인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똑같다 그죠? 즉 전세권자의 부속 매수권하고 행사 요건은 똑같습니다. 임대인에 동의하여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종료 시에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가번의 마지막 줄 강행법규이다. 적을게요. 그런데 얘가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인데 누구에게 불리한 제도요? 임대인에게 불리한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죠? 매수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의 종료의 원인이 누구 잘못 때문에 임차인 잘못 때문에 지상권 파트부터 계속 강조한다 그죠? 시험은 여기서 뜬다 했어요. 여기서. 따라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의하여 거기가 제각요. 임대차가 왜 종료됐습니까?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그때는 뭐요? 임차인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죠? 또한 내가 출장 가서 일주일간 머무르기 위해서 집을 빌렸죠.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판례 갑니다. 1번 부속물 미주 것이고 부속물이란 건물에 미주 볼게요. 건물에. 그러니까 뭐예요? 부속물 매수권은 건물 임대차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그 건물에 뭐예요? 구성부부로 되지 아니함. 그래서 매매가 되려면 기존 임대차 건물과 독립해야 되죠. 근데 정개축은 뭐예요? 독립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시험에 사건이 뜬다면 일부가 됐다 그랬어요? 일부가 됐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권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시험에 안 뜹니다. 일부가 됐어요. 일부가 된 경우는 유익비의 문제입니다. 그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유익비하고 똑같아요. 건물 자체 뭐예요?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미주국에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기 위하여 부속된 것은 그때는 뭐예요? 매수권 행사 못합니다. 자, 보세요. 2번 판례 볼게요. 건물의 정개축 부분 미주국게요. 건물의 정개축 부분은 기존 임대차 건물과 독립했다면 뭐예요? 매수 청구권 대상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개축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뭐예요?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줄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하살표 하시고 무슨 문제입니까? 유익비의 문제다 그죠? 네. 판례 옆에다가 이 경우는 유익비의 문제죠. 유익비이기 때문에 포기 가능하다 그죠? 예, 포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판례 봤죠, 그죠? 그래서 470페이지 제일 밑에 2번 판례가 오거든, 그죠? 즉 정개축 부분은 뭐요? 임대인의 성향이 정개축할 수가 있으나 반환기일전 뭐요?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기로 약정하고 유익비를 뭐요? 상한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다, 그죠? 이는 유효다, 그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 왜? 유익비는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령이요. 건물의 정개축 부분은 뭐예요? 그 종료 시에 원상복구기로 하는 약정 또는 뭐예요? 임대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는 겁니다. 왜요? 유익비 상한 청구의 포기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다면 뭐예요? 그럼 부속물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그럼 강행법이죠. 포기 약정 무효다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왜? 판례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개축 부분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당연히 그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어요. 즉 내가 임대차를 살면서 뭐예요? 타인의 집을 빌려서 거기다 독립한 건물을 짓겠어요? 지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건물도 아닌데 그것을 빌려서 내가 완전한 어떤 구분 속에 객체가 되는 새로운 어떤 한계층을 내가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실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 뭐요? 필요한 창고 하나를 지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아예 그 건물과 독립한 다른 건물은 뭐요? 내가 지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은 판례에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뭐요? 정개축이라면 뭐요? 그거는 그 건물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유익비의 문제일 뿐 부속물 매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은 우리 판례는 등장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데 뭐요? 남의 땅에다가 독립한 건물을 지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 뭐요? 덧붙여서. 자, 그 다음 토지 임차인 미주거시고 지상물 매조건.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는 어떤 임대차에만? 당연히 지상물이라는 단어는 토지 임대차인 거죠. 그래서 토지 임대차에만 이렇게 정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뭐예요? 건물 임대차에만 가능한 제도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예요? 토지 임대차에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자 볼게요. 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목 등을 목축을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등 뭐요? 지상물이 현존한 데는 283조를 준용한다. 즉 지상권의 283조 규정을 준용하죠. 그 옆에다가 순서, 제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283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죠. 즉 지상권 파트에서 뭐요? 출제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여기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즉 내가 건물 등을 지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임대차로 빌렸어요. 근데 존속기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건물이 남아있다 그죠? 그때 283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283조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임대인에게 뭐요?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합니다. 바로 매수를 청구 못해요. 계약갱신을 청구하는데 임대인이 뭐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뭐요? 비로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네, 그 순서. 자, 그러면 내용을 합니다. 나 한번 보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앞에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익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다 인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경우만 인정 안 됩니다. 나번.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없는 경우에 임대차에서 뭐요?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그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에서 뭐요? 그때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죠. 그죠? 그때는 갱신을 청구할 필요도 없다. 그죠?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분 체크하시고, 자, 넘길게요. 따라서 안 되는 건 뭐예요? 답은입니다.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기다 체크하시고, 그때는 뭐예요? 이와 같은 계약 갱신 청구,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강행 규정 미조 볼게요.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은 강행 볼게요. 따라서 이에 반하는 뭐예요?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랍은요. 매매니까 그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건물 등 지상물의 소유자고 상대는 뭐예요? 임대차 종료 시에 토지의 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자, 볼게요. 1번 판례.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만료 시에 임차인이 미주국이요.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키로 한 약정. 거기다 미주국이요.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 약정. 마지막 줄 무효이다. 자, 이 부분 키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의법규입니까? 강행법규요? 강행법규죠. 종료 시에 지상물인 건물을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건물 철거 약정했다 그죠? 이는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다가 건물의 뭐요? 정개축 부분을 원상 회복하거나 임대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한 약정. 이 약정은 유효다 했습니까? 무효다 했어요? 유효다 했죠. 왜요? 이 부분은 정개축 부분은 독립성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유익비라고 그랬죠. 유익비는 임의 규정이죠. 포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지상물은 건물 철거 약정은 지상물 매춘권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죠. 그죠? 예.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상물 철거 약정은 뭐요? 정개축 부분에 뭐요? 철거 약정 내지는 임대에게 기속기로 약정은 뭐요? 유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판례 밑에서 둘째 줄 마지막부터 먼저 볼게요. 매 지상물이 건물에 뭐요? 그 건물이 허가받은 건물 필요 없어요.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춘권 대상이 될 수 있다. 거기다 적을게요. 즉 건물만 있다면 뭐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건물이 뭐요? 허가받은 건물 필요 없어요. 매춘권 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여기 보세요. A 토지를 뭐요? 갑이 임대차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요? 경계를 넘어서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때 종료시에 갑이 뭐요? 임대인 을에게 이 건물 전부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철거하면 철거해야 되겠죠. 그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볼게요. 이 같은 경우 셋째 줄 가운데요.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요. 매청구 허용된다. 그래서 뭐요? 구분 소유 독립성이 없다면 뭐요? 그 건물 전체를 매청구 못합니다. 어차피 뭐요?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은 뭐요?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 내가 그 토지 소유자인 을이라면 뭐요? 이 경우 건물을 사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남의 땅에다가 걸쳐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 뭐요? 자기 토지에 있는 부분이 뭐요? 독립성이 있다면 그 부분만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독립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전체 매수는 청구하지 못한다. 자, 임차인의 의무로 갑니다. 627조요. 1항. 임차물의 일부가, 일부를 적을게요.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데는 임차인은 공평 원칙 뭐야?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차임 전부는 지급 청구 못한다. 감액 청구 못하죠. 일부만, 그의 상한 부분만 공평 원칙. 야,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만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데는 임차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다음 각종 차임 청구권 제목만 봤습니다. 633조 차임 지급 시기 제목 밑줄 것이고 동산이나 건물이나 대지는 뭐야?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관해서 뭐야? 매년 말에 차임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확기가 있는 데는 그 수하고 지체 없이. 그다음 옆 페이지 640조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임차인이 연체기 뭐야? 이익이 체크하십니다. 두 번만 밀리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볼 필요 없어요. 이미 조문에서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D번 임차물의 보존 의무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본문에서 조문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대로 쭉 그냥 목차만 따로 적어놓은 거예요. 예,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오시냐면은 쌍가루 4번요. 넘기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쌍가루 4번의 1번요.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나 그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 반응이 뭐예요? 임대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반대로 해석하면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대할 수 있죠. 동의를 얻어서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존속을 합니다. 그 다음 3번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종료를 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치 않으면 해주 전차인에게 계약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뭐요?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뭐요? 6개월은 보장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볼게요. 자, 임대차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요? 임대인이 주인공입니까? 임차인이 주인공이요? 임차인입니다. 항상 우리가 뭐요? 사례 문제를 풀 때는 주인공을 먼저 찾아야 돼요. 전세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요? 전세권자. 지상권은 지상권자. 임대차에서는 뭐요? 임차인이 누구냐? 어른 사과나무를 식자하여 가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을동 이렇게 누가 임차인이요? 을이 임차인이다 그죠? 갑소유 X 임야에 각각 존속기간을 10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은 토지를 임차했다 그죠? 토지. 사과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갑소유 토지를 임대차로 빌렸습니다. 이랑 차임 시기에 관한 간섭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갑에게 매월 말미주 걸게요. 633조 금방 읽었는데 기억 안 나죠? 건물, 대지 등은 뭐요? 동산 등의 임차인은 매월 말이에요. 토지 임대차는 뭐요? 언제요? 매년 말이다 그죠? 매년 말. 자, 그 다음 2번 산사태로 X 임야가 일부 유실됐어요. 그럼 목적물에 유지 수순이 필요한 상태가 됐죠. 그때 어른 갑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야? 청구할 수 있다죠. 유지 수순 업무는 임대인 부담이므로. 그 다음 3번 갑이 X 임야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옹벽 설치 공사를 하려는 경우 보존행위죠. 따라서 임차인들은 가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맞죠? 그죠? 보존행위에서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죠? 624조. 예, 정답 3번. 4번. 을이 X 임야에 가서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에 증가된 경우 갑에게 임대차 종료 전에도 적을게요. 유익비는 언제 상한을 청구할 수 있죠? 임대차 종료한 후에 그죠? 종료 시. 필요하면 적시 그죠? 도중에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에 을이 식재한 사과나물이 존재하는 때도 을은 갑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뭐야? 갱신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근데 계약 갱신에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뭐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옆 페이지로 갑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란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임대차 종료 전 밀어볼게요. 종료 전은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유익비는. 그 다음 2번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적을게요. 선택에 따라서 지출금이나 정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지출금액 정가액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권자가 누굽니까? 회복자인 임대인이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반환 상환 청구,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뭐예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맞죠? 그죠? 6개월 내. 그 다음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치 않기로 한 약정, 그 다음에 적으시고 유효입니까? 뭐예요? 유효죠.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626조는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5번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치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에도 그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자, 미수국게요. 그 부분 옆에 화살표 하시고 지금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죠. 유치권 행사 적으시면 돼요. 그 비용 상환 청구를 담보할 목적은 뭐예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자, 도급으로 갑니다.
토급에서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중요합니다. (664조) 볼게요. 토급은 당사자 일방이 의뢰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뭐요? 그 일의 결과에서 보수 지급을 약정하면 성립하죠. 따라서 법적 성질, 의해서 도처줄 맞은 거야.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대가 지급을 위한 유상, 쌍무, 불효식 행위 맞다 그죠? 자, 본문으로 갑니다. 상가로 2번에 1번.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요? 약속대로 그 목적물이 완성이 됐다면 수급인은 그 목적물을 뭐요?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뭐요? 이에 대응하여 약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죠? 원칙상 양자 간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그죠? 자, 넘깁니다. 수급인의 의무. 당연히 부동산 공사업자는 약정대로 뭐요? 건물을 완성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약정 기간 내 맡은 일을 뭐요? 완성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 계약의 목적물이 뭐요? 어떤 완성된 일의 결과가 물결되면 뭐요? 수급인은 그 목적물을 도급의 인도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입니다. 수급인의 담보 책임 667조 제목 밑줄 보시고 중요합니다. 완성된 목적물 항상 제가 도급은 이런 예를 가지고 설명했다 그죠? 을이 갑의 청약에서 뭐요? 갑 소유의 토지에 갑을 위해서 건물 공사를 지어서 완성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죠? 그때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생겼다. 자, 볼게요. 이랑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건물이 완성되었던지 뭐야? 지금 짓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부분에 어떤 벽에 하자가 있다 그죠? 그때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한 개. 그러나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나 하자가 종료치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가담 비용을 요할 때는 뭐야? 하자 보수 청구 못합니다. 즉 건물 공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벽에 뭐야? 실금이 있다 그죠? 근데 이를 보수하려면 다시 벽을 철거하고 대쌓아야 된다. 엄청난 비용이 들죠 그죠? 그렇지만 그 실금은 건물의 거주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양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뭐야?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경우에는 뭐요?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하고 뭐요? 도급인의 일에 완성이 된 대가 보수 지급 의무 사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 이행 관계. 그 다음 668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가장 많이 답이 됐어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뭐요? 즉 목적물이 완성됐지만 하자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죠? 그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터 먼저 볼게요. 다만 그 완성물이 건물입니다. 건물이 다 토지 공작물입니다. 그때는 뭐야? 해제 못해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즉 건물을 지었다 그죠? 근데 건물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해제하면 엄청난 어떤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못한다. 그 다음에 669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670조요. 이와 같이 앞에서 매수인의 담보 책임 행사 기간은 원칙 몇 년이세요? 1년이죠. 이거 똑같습니다. 전 3조 규정에 있는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받는 날부터 1년 내 미적할게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행사 기간은 1년입니다. 이양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항의 경우는 일의 종료한 날부터 1년입니다. 근데 671조 특칙이요. 거기다 제목 밑줄 그시고 건물을 지어주고 1년만 담보 책임을 지겠다. 너무 짧죠, 그죠?
1항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거비는 목적물 또는 지방공사 하자에 대해서 인도 후 5년간 미뤄볼게요. 5년간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놓고 5년 너무 짧죠, 그죠? 그러나 석조 등 경관 건물들은 거기한 10년입니다. 10년 채까지고. 그 다음 옆 페이지 면책특약은요.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법 규정. 면책특약 가능하다, 그죠? 다만 한 개. 수거비는 667조, 668조 담보 책임 없음을 약정한 경우도 미주국에 알고서 고지치 않는 사실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자, 밑에 판례 1번 체크하시고 우리 지금 한번 출제가 됐어요. 갑이 을에게 건물 공사를 도급을 맡겼죠, 그죠? 그때 보수를 어떻게 지급하기로, 그죠? 이미 뭐요? 단계에 따라서 건물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겠죠. 자, 볼게요.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나눠서, 그죠? 분할해서 지급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에는 뭐요? 하자 보수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도급에는 뭐요?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미주국경.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요. 자, 어떻게 약정했어요? 기초공사가 뭐요? 되면 기초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그죠? 그 다음 뭐요? 벽공사가 완성되면 벽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나로 지급키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벽공사가 완성됐어요. 그에 따른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벽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때 뭐요? 그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공사대금에 한정해서 해석하는 순간 이미 공사대금이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동시 이행 항벽을 행사 못한다는 아주 불합리한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발생한 뭐요? 공사대금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앞으로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서 동시 이행 항벽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상당히 어렵게 들어갑니다. 2번 판례 제목이 2번에 체크하시고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답이 된 바는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옆 페이지 667조 첫 번째 조문 가볼게요. 1항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데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개. 그 하자가 뭐요? 중요치 않고 그 부분에 가담 비용을 요할 때는 뭐요? 하자 보수 청구 못한다,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2번.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2번 판례는 그게 아니에요. 3번 판례를 설명해 그때 볼게요. 청구한 경우에 앞에서 임대차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경우는 차임 전부의 지급 거절입니까? 그 부분에 상당한 액수의 차이며 그 액수죠. 똑같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 채무형을 제공할 때 미주국경 그 손해배상에 상하는 보수액에 관해서만 자기 채무형을 거절할 뿐이고 그 보수액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죠? 공평의장. 자, 금방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3번 판례예요. 자, 볼게요. 도급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나 그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한계입니다. 다만 붙으면 좋을게요. 다만 하자가 종료치 아니하면서 뭐요? 그 보수에 가담 비용을 요할 때는 뭐요? 하자 보수도 청구 못하죠. 이에 가름은 뭐요?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럼 손해배상은 뭐요? 그 하자로 인해서 도급인에게 뭐요? 생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어떤 의미냐? 건물에 실금이 있죠, 그죠? 그때 중요치 않죠? 이를 대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하자보수 청구 못하죠, 그죠? 또 벽을 대삭해 필요한 뭐요? 모든 비용을 뭐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죠? 하자보수도 청구 못하고 하자보수 대신 그 전부에 필요한 손해배상도 청구 못합니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뭐요? 이게 하자 없이 건축이 되었을 때 뭐요? 가지는 교환가치와 실제 뭐야? 하자가 있어서 생기는 뭐야? 교환가치의
차액까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물의 소유권 기소. 이건 단골 지문이고 틀리면 안 돼요. 예, 제목 밑줄 것이고. A번. 누굽니까? 도급인이 뭐요? 부동산 공사업자에서 자신의 돈을 뭐요? 재료를 전부 사서 네가 내 대신에 건물을 지어달라 그죠? 즉 도급인의 재료 전부를 공급한 경우 처음부터 건물이 지어지면 누구 겁니까? 도급인 거다 그죠? 그런데 당연히 시험 문제는 B번이겠죠. 부동산 업자가 뭐요? 자신의 비용으로 다 재료를 사와서 뭐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그 완공된 건물은 누구 겁니까? 수급인이 원시 취득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뭐요? 당사자의 합의로 처음부터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소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으면 도급인이 원시 취득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도급의 종류 673조 체크하시고 앞에서 668조 도급이 완성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만 해지할 수 있으죠? 그 목적물로 생긴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완성전에는 그냥 해지입니다. 자, 보세요.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밑줄 그을게요. 완성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한 없다 그죠? 그 다음 도급인의 파산과 해지권 옆에다가 임대차도 동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임대차도 동일. 도급인이 망해버렸어요. 그럼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다. 그럼 약속대로 부동산 공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 비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랑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수급인 또는 파산 간제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파산재단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생각해요. 망한 것만 또 힘든데 그죠? 손해배상까지는 못하죠. 자, 문제로 갑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수급인의 완성물 인도 의무와 도급인의 이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 관계 맞죠? 2번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밑줄 그으시고 건물 동그라미 할게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죠.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떴습니다. 그 다음 금방 봤던 673조입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완성 전 체크하시면서 그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뭐요? 그 하자가 중요치 않고 그 보수에 가담 비용을 낼 때는 하자 보수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5번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초과 밑줄 그을게요. 수급인의 손해배상 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 있죠, 그죠? 다만 공평의장 그 상하는 부분까지만 그죠?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서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동시 이행 항변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 부분에 상하는 부분까지만 그죠? 예. 전부는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임대차 목적물의 어떤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입니까? 그에 상응하는 부분 그죠? 예. 여기 똑같아요. 도급인도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 그죠? 그때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어떤 뭐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사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라도 대금 전부의 지급을 뭐요? 동시이행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 손해배상과 상당한 액수에 한해서만 그죠? 예. 자, 위임으로 갑니다. 위임으로 가기 전에 매일 문제요. 12회차.
1번 문제 안 했죠? 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필요범위 적을게요. 당연히 필요범위 사안 청구할 수 있다죠. 예, 없다는 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갱신요. 체크하시고 묵시갱신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범위 적을게요. 묵시갱신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뭐야? 원칙 소멸한다 그죠?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요 표시하시고 정축 부분 몇 적을게요. 건물 임대차 몇 적으시고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정개축 부분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상환청을 포기키로 한 약정 뭐야? 유효죠. 유효.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했다 그죠? 그때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치 않고는 전 차인에게 불법 점유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답니다. 없다. 자, 이 부분 좀 깊이 들어가세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뭐요? 전대했더라도 여전히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죠. 그러면 임대인은 여전히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원래 약속한 차임을 계속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는 있다 없다? 없어요. 손해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가 뭐야?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는 별도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5번 틀죠. 그죠? 존속기한 약정 없어요. 그 다음 3번 갑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급에 있어서 보수지급은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한 것은 그 일의 완성은 지체 없이 지급. 맞죠? 그죠? 그 다음 2번 못 받던 지문이요. 맞습니다. 부동산 공사의 수급이론 일의 완성에 따른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도급인에게.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3번 제일 중요합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도급인은 수급에서 상당 기간을 줘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의 가름들은 보상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67조 3, 4번 묶어지고 4번이 뭐야? 668조죠. 3,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급인은 그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및 주거게요.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뭐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죠. 없다. 틀었습니다. 제일 많이 떴어요. 그 다음 5번 담보 책임 행사 기간은 몇 년요? 마지막 주 1년 내에 적을게요. 도급 계약에서 목적물의 하자라는 하자 보수 등은 목적물의 뭐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 완성 후 1년 내 그죠? 그렇지만 건물은 1년이 너무 짧죠. 5년. 경관 건물은 뭐야? 10년 이렇게 됩니다. 위임으로 갑니다. 위임은 조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680조요)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서 사무처를 위탁하고 상대방 일을 승낙함으로써 즉 당사자는 뭐야?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그죠? 합의만으로. 그래서 아무리 조문을 받으러도 보수의 어떤 제한 문구가 없죠. 다섯 둘째 줄 무상임을 원칙 합의만으로 성립한 낙성 편무 불효식이다 그죠? 예. 다음은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내가 소송이 걸렸다 그죠? 그때 그 사건 처리를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변호사에게. 그래서 나를 위임인. 나를 대신해서 사건 처리를 위임받아서 뭐요? 처리하는 변호사를 뭐요? 수임인. 이렇게 하고 이 조문을 읽으시면 돼요. 자, 효력합니다. 수임인의 의무, 기억.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단어가 여기 있다 그죠? 성간주의 의무, 줄여서 성간 의무. 수임인은 뭐요? 보수가 있든 없든 뭐요? 자신이 맡은 사건 처리 뭐요? 최선을 다해서 그죠? 그래서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모든 어떤 제도들 뭐요? 속성이, 위임의 속성은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요? 민법 총칙 파트 계속 보고 있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뭐요? 본인인 제한 능력자를 대신해서 제한 능력 재산 등을 관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요? 성간주의 의무를 다해서. 법인이 있어도 뭐요? 법인을 대신하죠. 그래서 성간주의 의무를 다해요. 부재자 재산 관리인도 부재자를 위해서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죠. 그래서 성간주의 의무를 다해요. 대리인도 똑같죠. 성간주의 의무를 다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복인권의 제한 종료 표시하시고, 자 볼게요. 위임은 법에 의해서입니까? 자기들이 계약을 통해서 사건 처리를 위임인이 소임인에게 맡겼어요. 후자죠, 그죠? 위임 계약이잖아요, 계약입니다. 그러면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중 어디에 가까워요? 임의대리죠, 임의대리. 그러면 우리가 민법 총칙 배웠던 거 돌려볼게요. 여기서 적용됩니다. 임의대리는 자신을 대신하여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원칙? 없죠, 그죠? 똑같아요. 변호사는 뭐예요? 자신이 사건 처리를 해야지, 자신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 선임해서 대신 사건 처리를 못 한다고 하죠. 그래서 복임은 원칙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자 볼게요.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 선임 요건하고 뭐예요? 똑같고 책임도 똑같습니다. 그 규정을 그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소임인은 위임인의 성낙, 미적 볼게요.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따라서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요건하고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복임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죠, 그죠? 위임인의 성낙이 있거나 뭐예요? 부득이한 경우, 그때는 제3자로 하여금 뭐예요? 자신에게 가르면서 위임 사무를 대신 처리케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 경우 아니라면 대신 처리케 못합니다. 그래서 위임인의 성낙 또는 뭐예요? 부득이한 경우에서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사건을 처리케 했다고 하죠. 그 자가 사건 처리를 잘못함으로써 위임인에게 손해가 생겼죠. 그때 제3자로 대신 사건 처리케 한 소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죠. 그래서 121조 우리 민법 총칙 파트 그죠? 책임. 원칙 어디까지 책임집니까? 선임 감독의 가실 책임을 진다 그죠? 선임 감독의 가실 책임. 다만 예외. 위임인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대신 처리했다고 하죠. 즉, 임의대리는 복대리 선임하고 똑같아요. 본인이 지명한 자를 복대로 선임했다고 하죠. 그때는 원칙 책임이 없다고 하죠. 그때는 뭐예요? 그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문이 없으신 분들은 교과서를 그 부분을 찾아볼게요. 230페이지 보세요. 230페이지. 230페이지 가운데 121조요. 이 부분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자, 1항. 전조에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데는 뭐예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하죠. 즉, 원칙적으로 뭐예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위임 사무를 처리케 한 소임인은 뭐예요?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근데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다면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하죠. 따라서 본인이 뭐요? 지명한 자로 하여금 대신 위임 사무를 처리케 한 때는 그때는 뭐요? 원칙적으로 소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배웠던 게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출제되었고 뭐요?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위임 파트에서 출제된다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 이 부분. 자, 그 다음 기타 부수 의무까지 확인하고 쉬었다 할게요. 첫 번째, 보고 의무. 손대지 마시고. 그럼 내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때문에 변호사는 뭐야? 사건 처리 전말을 나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소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던 위임 사무 처리 사항을 보고하고 종료한 대로 뭐야?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B번.
그래서 변호사가 내 대신 어떤 물건 등을 뭐요? 인도받다 그죠? 갑은 수임인은 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검정 기타 물건 및 그 수취한 가시를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되고 위임인을 위해서 자기 명의로 취득한 것은 위임인에게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나버 그래서 법원부터 어떤 배당금을 수령했죠. 근데 이를 뭐요? 전달치 않고 자기가 써버렸다 그죠?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으로서 사용할 금전을 자기로서 소비한 때는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까지 지급하고 손해는 손해까지 답으로는 안 합니다. 지문하는 5개 지문을 만들기 힘드니까 뭐요? 그 지문에 섞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수업인 의무 이하부터 진행합니다.